얘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 과정에서 통합융합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 통합융합의 학문적 기원이 통섭이라는 이 표현에 있어요. 통섭. 되게 어렵습니다. 이 말 자체를 쓰지 않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통섭이란 말을.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보다도 한 차원 낮은 통합, 융합 이런 말을 쓰는데 조금 달라요.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통섭이란 뭐냐. 자, 학문 영역과 근대 이후에 발전된 여러 가지 컴퓨터 통신,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고 이거를 섞어서 범으로 내야 비로소 우리 인간이 지금 해결해야 될 그 문제 해결력을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과학이란 말은, 사이언스라고 하는 말은, 과학이라는 말 자체가 사이언스 한자로 쓰면, 근데 이거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이런 의미였어요, 원래. 분과, 학문, 이런 뜻이었습니다. 분과 학문. 그래서 학문을 과목별로 나눠서 학문 영역을 분리해놨다 이겁니다, 분리. 이게 근대 과학이 출발하면서, 근대 과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근대 과학이란, 우리가 과학, 그런데 이 과학이란 사실은 그 원래 의미가 분과 학문이라는 의미죠. 왜 이런 표현을 쓰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이런 표를 분과 학문이라는 말을 굳이 썼냐면, 원래 우리가 말하는 학문이라는 것은 저 멀리 그리스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학문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을 때는 학문이라는 것들이 한 덩어리였습니다, 다. 음악하는 사람이 수학도 했고, 수학하는 사람이 철학도 하고, 철학자가 시도 쓰고, 알겠죠? 이렇게 학문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중에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시란다, 시학,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규명하는 이런 것들을 철학이라고 한단다, 이렇게 철학 파트로 나눠놨어요. 그렇게 나눠놓은 것들을 더 세밀하게 갈라서, 이거는 무슨 철학이야? 이거는 행동심리학이야. 이거는 또 심리학 가운데 뭐 경제심리학이야. 이거는 사회심리학이야. 이렇게 다시 또 그것을 분야별로 더 세분하게 나누어서 학문 체계를 세운 것, 이게 바로 근대 과학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근대란, 우리가 말하는, 영어를 쓴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영어를 써놓고도 자신이 없어요. 이게 스페링이 맞는지 틀린지.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자본주의를 배울 때 배웠죠. 16세기, 17, 18세기 절대왕정, 그 이전에 르네상스, 신학로 개척, 종교개혁, 이게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죠. 그러니까 14세기, 16세기부터 18세기, 19세기까지 확립된 근대라고 하는, 모던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만들어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과학을 세분화시켜서 쪼개서 나누는 것이, 어떻게 쪼개놨느냐? 인간에 관한 과학, 자연과 우주에 관한 과학,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인간 개인에 관한 것들은 주로, 개인 내면에 관한 것들은 주로 심리학, 그죠? 이걸 더 쪼개놓은 게 또 근대 과학이에요. 그래서 그 발달 심리, 교육 심리, 사회 심리, 이렇게 또 쪼개놓은 겁니다. 왜 쪼갰을까요? 그래야 박사가 많이 생기잖아요. 요즘 박사 천지죠? 유지 박사도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유지 박사 모르세요? 박사가 완전히 복부돼서 박사 만드는 그런 시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즘 박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사실은 박사였어요. 그리스 시대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는. 알겠죠? 근데 그것을 다 모르니까 그 중에 조금 해가지고 나 이것만 전공했어, 난 이거밖에 몰라 라고 하는 놈들이 수두룩해.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거밖에 몰라 하는 놈들이 수두룩해. 박사인데 그것 외에는 깡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기후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라든지 우리 정치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인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인구 박사 이런 것들이 해결 못합니다. 인구가 인구 문제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또는 도시 문제, 그죠?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결합돼서 하나의 인구라는, 왜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지? 라고 하는 이 간단한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알겠죠? 산부인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이 낳는 문제를.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 학문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하나로 묶여야 된다. 통섭이라는 의미가 그런 것들입니다. 알겠죠? 컨실런스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통섭이라고 그래요. 통섭. 그래서 이렇게 요즘 우리 학문 분야에서 가장 유행한 것이 바로 통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이를 통섭적인 인물로 키울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그 겉으로는 엄격한 규제와 그다음에 프로모션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나를 잘 도와주고 있구나. 또 한편으로 우리 엄마는 나랑 함께 같이 런닝메이트로 뛰고 있구나라는 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넌 그래 마음대로 놀아봐라고 이렇게 표방하고 다니잖아, 엄마가 겉으로. 그럼 진짜인 줄 알고, 그게 본심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짜인 줄 알고 진짜 공부 안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진짜로는 마음을 내려놓고, 아니야, 내가 입시 지옥을 겪어보니까 편안하게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게 좋아. 꼭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 못 한다고 실패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그 본심은 숨겨놓고, 그래도 아니야, 네가 하는 대로 지켜보겠어. 네가 한다면 뭐든지 도와줄게 라고 이렇게 한편으로 프로모션 해주고 한편으로 통제해야 된다. 아까 그 스마트폰을 넘겨주고 이제 지금 관찰 중이라고 했죠. 근데 그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 알아서 해, 네가 마음대로 해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해 나가고, 함께 관심사를 정해놓고 함께 하고, 강아지 훈련시키는 그 누구죠? 강아지 대통령? 그 사람하고 똑같은 어떤 기회와 보상 이런 것들을 같이 줘야 됩니다. 잘하면 보상을 반드시 해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원하는 거 사주고, 또 못하면 규제를 하고, 목줄을 강아지 잡아당겨서 앉아, 꼼짝 마 하는 것처럼 이게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풀어준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다 우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물의 습관을 길들이는 것은 강아지나 사람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보상이 있어야 되고, 또 칭찬이 있어야 되고, 아니 가야 될 길, 잘못된 길을 가면은 꼭 체벌이 아니더라도 어떤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줄을 당기는 것처럼,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남들이 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너 알잖아. 라고 하면서 그것을 어떤 규범을 심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공부한 자료는 한동훈이 됩니다. 공부한 자료는 우병우가 됩니다. 전국 최고의 1등이었거든. 서울대 법대, 서울대 의대에 가면 전부 다 전교 1등들인 애들이에요. 근데 싸가지 없기는 되게 싸가지 없죠. 남 배려 전혀 안 하죠. 자기밖에 모르는 놈들이죠. 이런 놈으로 키우면 성공할지 모르지만, 지위는 높아질지 모르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깜빵 갑니다. 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키우지 않으려거든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걸 잘 봐주십시오. 아까 책 읽힌다고 그랬는데 책이 제일 중요합니다. 책을 아이들이 많이 읽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책을 많이 읽히는 방법은 아주 쉬운데 제일 실천하기 힘들어요. 엄마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세종 그 도서관 가서 이거 빨리 만들어가지고 그 카드 있죠, 카드 만들어서 빌려가지고 책 다 살 필요 없어요. 애들 제일 좋아하는 거, 재밌어하는 거, 너 이 중에 무슨 책 빌릴래? 라고 해서 이렇게 애들한테 고르라고 해가지고 지가 옳은 거지, 지가 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히세요. 책을 많이 읽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책을 읽히되 그냥 읽히지 말고 독후감 써 이렇게 하지도 말고 말해달라고 그러세요. 엄마한테. 야, 네가 읽은 내용이 뭐냐? 말을 할 수 있으면 다 쓸 수 있어요. 글을 굳이 안 써도 됩니다. 말로 내가 조리 있게 정리해서 엄마한테 내가 읽은 책 내용을 들려줄 수 있으면 글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책을 한 권 읽더라도, 야, 이게 이런 내용이라는데 엄마는 눈 어두워서 안 보니까 네가 한번 읽어보고 나한테 알려줄래? 그럼 요약해줄래? 어디가 제일 재밌대? 이렇게 해서 같이 참여해서 함께 해주고, 그거 잘하면 엄청나게 보상해주세요. 그래서 책 읽으니까 엄마가 나한테 보상이 막 쏟아지는구나 라고 해서 게임보다 훨씬 더 보상을 많이 주면 책 쪽으로 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강아지 훈련하듯이 길들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꼭 어려서 길들여야 될 게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것, 이빨 잘 닦게 하는 것, 밥 지가 스스로 잘 먹게 하는 것, 지 몸 씻는 것도 깨끗하게 잘 씻을 때 어렸을 때 길러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평생 가요, 그게. 한 번 안 씻는 새끼들은 평생 안 씻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기초적인 것들, 입 닦는 거, 이런 것들부터 습관을 잘 길들이는 게 좋은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책 읽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책을 잘 읽게 하려거든 엄마가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책을 많이 읽고, 엄마들이 책 속에 빠져 살고, 책을 늘 품고 다니면서 책을 읽고 하면은 자녀들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분야별로 좀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의 진로하고도 관련됩니다. 얘가 지금 우리 아이한테 뭘 시켜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을 내가 종합해 보니까 아이들은 전부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유튜브, 카톡,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게임, 전부 다 이거 최종적인 마지막 소비 단계에 있는 겁니다. 재밌거든요. 감각적이고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끝없는 중독에 빠져들게 만든다. 요거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창조자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내 것을 많이 보게 만드는데 전력 투구해서 만든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으면 안 팔리잖아요. 다들 그래서 재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텔레비전 대신에 요즘 유튜브로 다 빠져 있죠.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넌 그러다가 바보가 돼. 감각과 쾌락만 추구하고 아무리 감각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해도 늘 거기에 따른 갈증, 더 심한 쾌락, 더 센 그 욕망, 감각 이런 게 없을까라고 추구하다가 결국 마약에 빠지게 되죠. 그죠? 똑같아요. 중독성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요런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져 거의 대부분이에요. 에브리바디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걸 다른 쪽으로 끌고 가려면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흘러 올라가는 것처럼,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올라가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는 죽어요. 그래도 그렇게 고통 속에서 정말 노력하게 되면 해방감을 느낍니다. 아, 나 이겼어. 난 극복했어.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벌게 돼요. 풍요가 찾아옵니다. 이 고통과 진리와 싸우는 그 힘든 과정을 겪고 나면 해방감을 느껴요. 성취감을 느끼고 돈 많이 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수자는 바로 누구냐? 창조하는 사람들이에요. 뭘 창조하느냐?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인문학이죠. 주로 인문학은 도구가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시를 쓴다, 소설을 쓴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언어를 가지고 이런 분야들을 또는 이런 전체 분야들을 다 언어로 다루는 겁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천재들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육사가 또는 그 윤동주가 참회록을 썼어요. 그죠? 지금도 그 윤동주 시를 읽어보면 그런 가슴 아림이 있잖아요. 누구한테나 다. 그죠? 그런 것들은 그 소수의 한 사람이 고통 속에서 끄집어내서 언어 샘물을 끄집어내서 그걸 표현한 겁니다. 언어로. 그렇지 않나요? 언어로 표현해서 누군가 가슴에 머리에 공감을 또는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려거든 언어에서 언어의 조화를 부릴 줄 아는 그런 천재성이 필요합니다. 꼭 그렇지 않고라도 노력해서 될 수 있습니다. 천재성이 꼭 모든 사람들이 다 천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근대 과학이라고 해서 근대 학문이라고 해서 했던 것들이 되게 이 범주 안에 들어있는데 인간에 관한 것, 자연에 관한 것, 우주 전체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문의 영역 카테고리 안에 넣어놓고 그 인간 가운데서 인간 개인에 관한 문제 주로 이쪽입니다. 사회에 관한 문제 이런 겁니다. 개인과 사회라고 딱 잘라서 구분할 수 없지만은 넘나들면서 개인과 사회 문제를 다 다루는 게 문학이며 역사며 법학은 제도 시스템을 언어적으로 정리해놓은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법학은 언어적으로 제도 시스템을 정리해놓은 겁니다. 요게 말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기에 몰빵해 있습니다. 문과애들이. 서울대 법대 법관이 돼야 검사가 되고 권력의 칼을 쥐어야 한 나라를 쥐락펴락할 수 있어라는 그런 잘못된 그런 것들 때문에 최고 좋은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몰빵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율, 서, 산 그래가지고 법률, 그 다음에 글씨 쓰는 거 서예죠, 서예. 산, 계산하는 거, 요 세 가지는 기술학이었어요. 기술관이었어요. 그 조선시대는 중인입니다, 중인. 선비축에도 끼지 못해요. 중간 신문이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의학, 이쪽 분야에서도 의대 그러면 최고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도 돈 많이 버니까 전부 다 그쪽으로 몰빵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남편이 의사인 사람 혹시 없으시겠죠? 제가 의사 욕해도 괜찮겠죠? 의사가 돈은 많이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되게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의사들이 나한테 막 하소연합니다. 야, 하루 종일 남의 입주덩이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입속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미쳐버리겠어. 막.
남의 이걸 헤집어 놓고 정육점처럼 이렇게 하고 칼로 가르고 그거 하는데 피가 막 쏟아지는데 이게 너 좋은 것 같으냐? 이렇게 하고 하소연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좋아서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돈 때문에 그걸로 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이거 머리 좋은 애들이 여기 갈 일이 아닙니다. 법은 말이죠. 법은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제도와 규범을 언어적으로 정리해 놓고 그걸 달달달 외우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요즘 이제 그런 말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AI가 해도 법 규정 적용은 차라리 AI가 하면 더 공명정대할 것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머리 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데이터만 잘 갖춰져 있으면은 거기에 맞는 규범을 찾아서 적용하는 것들은 AI가 해도 충분히 인간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창조적인 머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울대 법대 이게 최고 탑 클래스 애들이 가는 걸로 이렇게 돼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좋은 일을, 인류와 사회를 위해서 진짜 좋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이, 그런 머리를 가진 아이들이 그냥 서울대 법대 가서 바보가 되는 겁니다. 바보 윤석열이 되는 거예요. 서울대 법대 가려고 구수했어요. 맨 술 처먹고 신림동에 놀았겠죠. 구수했으니 똑같은 시험을 9번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쫙 깹니다. 나중에 이제 결국 들어갔어요. 지 후배들이 저보다 먼저 다 앞서갑니다. 구수해서 들어간 후배가 사실 학교 선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선후배 질서를 무너뜨린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까마득한 후배들이 자기랑 같은 동기가 되고 그런 기습하게 이런 것들이 어쩌면 그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었을지도 몰라요. 늦깎이로 들어가서 대장로로 되면서 똘똘한 후배들 데리고 한동훈 같은 놈들 데리고 쥐락펴락 하게 된 거죠. 알겠죠? 그래서 자, 이 중에 심리학은 저는 개인적으로 심리학이 되게 재밌어요. 인간의 심리를 공부한다는 것은 진짜 무궁무진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죠. 그 정도로 인간의 심리는 오묘하고 마치 우주를 공부하는 것과 심리를 공부하는 것은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인간을 우주라고도 얘기해요. 인간은 소우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람 하나 자체가 우주나 마찬가지다. 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가 없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나 밖에 있는 온 우주가 없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동의해줘야 계속 강의를 하죠. 한 사람이 죽었어요. 한 사람이 죽으면 온 우주가 없어진 거랑 마찬가지죠. 이 사람한테 있으면 적어도.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 문학작품을 보면은 마지막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 소설 제목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데 이 종소리가 누구를 위하여 울리는 것인가. 그러니까 나랑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그 조종소리도 지구 반대편에서 스페인이나 베네수엘라나 이런 데서 누군가가 죽었다고 조종을 울렸는데 그것이 나비효과처럼 나하고 연관될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밍웨이는 썼어요. 알겠죠? 그런 것처럼 인간은 우주기도 하고, 자,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심리학을 공부하는 게 심리라면 윤리는 규범에 관한 인간의 선악을 다루는 학문이죠. 철학은 인간의 내면,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인간, 그죠? 철학.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를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과 우주의 섭리를 함께 공부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철학 안에 이 모든 학문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쪼개져서 철학 그러면 사주 관상 보는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철학은 사실은 아주 중요한, 그죠? 종교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고요. 종교. 그래서 사실은 종교는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되게 이제 개인의 내면과 관련된 다 아는 내용이죠. 문학, 역사, 범주가 비슷합니다. 문학과 역사는 같은 사촌지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문학이 되게 창작적이라면 역사는 사실 위주입니다. 오히려 이쪽하고 좀 비슷합니다. 얼마나 팩트를 잘 체크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 법이나 역사가 좀 비슷한 측면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얼마나 이야기 구조로 잘 쓰느냐라는 점에서는 문학과 역사가 같은 범주로 또 묶어질 수 있는 사촌지간입니다. 지리는 오히려 지구 자연에 관련된 것이기도 하지만 지리 가운데서도 인문지리가 이쪽에 되게 속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암석이라든지 또는 뭐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도 하지만 되게 지리는 사람과 관련 속에서
지구의 이치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지리를 인간 쪽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개 이거는 한 인간 시스템, 사회를 다루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런 걸 주로 관심 있어 하는 애들은 언어를 잘 해야 됩니다. 언어는 영어하고 국어예요. 우리 현재, 그죠? 영어하고 국어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세계 보편화가 돼 있잖아요. 만약에 국어만 잘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어? 좀 있으면 번역기가 나와. 이게 한 20년 전에 생각했어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는 번역으로 다 자동으로 번역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팝하고 이런 거 해보면 잘 번역이 안 돼요. 그리고 이 핸드폰 번역기도 해도 이상하게 막 번역이 돼요. 일부러 그걸 많이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핸드폰 이렇게 쓰기 힘드니까 마이크로 딱 대고 다 불러요. 그래가지고 차 타고 가면서도 뭐라고 해놓으면 엉터리로 써놓습니다, 얘가. 그냥 들리는 대로 써놓는데 이상한 소리를 막 써놔요. 그래서 다시 손으로 수작업하는 게 더 힘듭니다. 지금은 좀 어수룩하지만 이게 우리 음성 판독 기술이나 언어에 대한 보단 구조적인 접근 시스템이 잘 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건 뭐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앞으로 한 20년쯤 뒤에는 정말 한 5개국 정도는 머릿속에 칩을 하나 심어주면 자동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하는데 그거 말고 여기서 말하는 이 언어는 어떤 사물이나 사회 현상을 언어로 전환시키는 최적화된 언어로 전환시켜서 어떻게 잘 표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시를 누구 흉을 봤는데 그 시도 언어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나 소설이나 전부 다 언어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이 사람들이 심금을 울리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으려면은 창의적인 그런 언어력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특별히 그런 쪽에 재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몰아줘야 돼요. 알겠죠?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책을 많이 읽혀봐야 돼요. 책 읽다가 집어 던져버리면 그쪽 싫어하는 겁니다. 과학책 집어 던져 맨날 못 읽겠어요. 그러면 놔두고 만화를 보더라도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은지 우리 아이가 어떤 쪽에 흥미가 있고 어떤 쪽에 집중력이 높아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2학년, 3학년,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이때 책을 많이 익혀야 되는데 제일 다독을 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은 중학교 때입니다. 중학교 1, 2, 3학년 때 책을 진짜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중학교 때 책을 제일 안 읽거든요. 그때 학원 다니기 시작합니다. 학원 숙제하느라고 책 읽을 시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시기를 놓칩니다.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어요. 진짜 책을 많이 읽는데 다 잊어먹어요. 초등학교 때 읽은 책들은. 그냥 이미지만 남습니다. 어떠한 것이 있더라 정도만 남아요. 아련해집니다. 나이가 들고 학년이 높아지면 다 잊어먹어요. 제가 제 애들을 얼마나 많이 데리고 다녔겠어요. 등산도 많이 데리고 다니고 전국에 있는 절이란 절, 유적지는 유적지 다 데려가서 다 설명해주고 다 잊어먹었어요. 지금 가서 야 여기 아빠랑 같이 너 4학년 때 온 기억나지 않냐? 뭐? 여기 왔었어? 진짜예요. 그래서 영화는 기억합니다. 이미지가 있으니까. 근데 절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다 그게 그거 같대요.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독서도 제일 중요할 때가 그 사고력이 활짝 열려 있고 세상에 대한 감수성이 극대화되어 있는 그게 언제냐? 사춘기 때예요. 왜 사춘기가 이렇게 예민하고 무섭냐 하면은 모든 안테나가 다 열려 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표정이 뭔지, 엄마 지나가는 바람이 어쩐지, 기분이 어쩐지 다 오감을 다 열고 그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 기분 나쁘, 뭐야, 왜 들어왔어? 신경 막 쓰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때 책을 집어넣어요, 독서를. 다 받아들이게 하면은. 나도 막 앙드레 지드가 쓴 뭐 좁은 문, 뭐 이런 거, 또 뭐, 뭐죠? 그런 책들을 중학교 때 본 것들이 제일 기억에 오래 남아요. 어? 사람과 아들 이문열애, 뭐 이런 것들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제일 많이 읽힐 때가 바로 중학교 때인데 학원에서 다 시간을 잡아먹고 있어요. 그리고 학원 숙제하느라고. 그래서 요걸 빨리 파악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판단해내는 기준이 바로 언어다. 언어죠, 언어. 그 다음에 생물, 우리가 이제 물화생지 그러잖아요. 생물, 물리, 화학. 대개 우주나 무생물에 관한 것들은 물리나 화학 쪽이고, 물리, 화학이 이쪽이고, 주로 생물은 생명체들에 관한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전부 다 이쪽 의대만 보내는데, 사실은 진짜 자연과학은, 진짜 천재들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갑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전국 1등 이런 사람들은 서울대 물리학 갑니다. 그래서 옛날엔 다 과학자가 꿈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의대로 갑니다. 이쪽으로 다 뺏겼어요. 그리고 진짜 천재들이 가야 될 이 분야가
텅텅 비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공학, 요런 것들을 다루는 공학, 공대, 뭐 이런 쪽은 막 수두룩박작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니 뭐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쪽에 속해 있는데, 그래서 이 기초 자연과학 요 부분을 다루는 도구가 뭐냐? 수학입니다. 진짜 수학을 해야 됩니다. 여기 갈 아이들은 수학을 사랑해야 됩니다. 수학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학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계산이 나오고, 그런 수리 계산이 아니라 저 안에 뭐가 있어? 저 높이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수학적 사고력, 수학적 어떤 마인드 이런 것들이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좋아하는 애들은 진짜 역사 좋아합니다. 환장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이쪽 가서 요 분야를 전공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엄마들 의대, 법대 이런 거 현혹되지 말고 그냥 학문을 하게 만드세요. 이제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했잖아요. 무슨 분야를 해도 괜찮습니다. 어느 분야를 가도 그 분야에서 그 그레이드가 어느 정도만 올라가게 되면 밥 벌어먹고 사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꼭 가야 된다, 법대 가야 된다, 애 망치지 말고. 알겠죠? 애 망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시를 좋아한다. 아까 누가 시 좋아한다고 그랬죠? 애가 소설을 좋아한다 그러면 소설 쓰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책을 많이 읽히고 많이 경험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어와 수학이 그런 의미에서 창조자들이 하는 학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창조자는 많지 않습니다. 소수의 창조자들이에요. 이 소수의 창조자들이 이걸 하고 좋아하긴 하지만 거기서 끝장까지 장인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가려면 엄청난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 고통을 이겨냈을 때, 극복했을 때 비로소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이제 요즘에 와서 정보통신 기술 할 때 이 정보통신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요거죠. 그죠?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컴퓨터는 두 분야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으로 나누는데, 소프트웨어, 컴퓨터, 혹시 컴퓨터 하시는 분 계세요? 개발자, 프로그램 개발자,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 종사할 수 있고, 하드웨어를 다루는 분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언어, C 언어라고 하죠. 이 C 언어를 다뤄야 코딩을 할 줄 알고, 코딩은 제가 볼 때 몸빵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DB를 다루고,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 만든 홈페이지를 어떻게 해서 인간 친화적으로 소비자들이, 유저들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창조적인 정신, 이런 것들을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야, 누가 시킨 거, 자바, 이거 하나 배워가지고 그냥 맨 자모가 있으면 이건 그냥 몸으로 하는 노동자입니다. 그냥 노동자일 뿐이에요. 알겠죠? 그거 말고, 프로그램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 프로그램을 잘 적용해서 어떻게 우리한테 더 쉽게 로봇을 만들지, 로봇이 넘어지지 않게 어떻게 해서 잘 균형을 잡지, 이런 것들을 설계할 줄 아는, DB를 설계할 줄 아는 그런 정도로 언어를 다룰 수 있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과 결합된, 내가 볼 때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 가운데 그 컴퓨터만 해서는 안 되고 인간 심리를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심리학을 하면서도 컴퓨터를, C 언어를 알아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통섭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학문의 통섭이라는 게.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이것이 결합돼서 결국은 통신, 미디어와 결합됩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가 방송, 게임, 영화, 유튜브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우리 손에 와서 여러분들이 즐기는, 아이들이 찾고자 하는 그런 것들로 손에 쥐어지게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를 어디다 배치시킬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 좋아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죠? 다 좋아하는 건 이거잖아요. 그 중에 어느 쪽으로 뺄 것이냐. 그러면 아이한테 요 종이를 갖고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야, 너나 나나 전부 다 사람들이 이거 좋아하고 이거 하는데 이거만 하면 뭐가 되냐? 바보가 돼. 왜? 요거 할 기회를 박탈당해. 그래서 감각적으로, 쾌락적으로 재밌지만 너는 늘 재미있으면서 한편으로 엄마한테 혼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에 떨게 된다. 이게 바로 갈증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선한 의지가 있어요. 잘 되고 싶은, 엄마한테 마음에 들고 싶어하는,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 싶은, 쾌락을 추구하고 싶은 이 욕망이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아빠한테 혼나, 어떡하지? 엄마한테 야단 맞으면 어떡하지? 학교 숙제는 어떡하지? 라고 이쪽을 잘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 욕망과 의지를 얘가 가질 수 있도록 충동 프로모션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이 욕망을 끊을 수 있도록 딱 이렇게 뭔가 제어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걸 골똘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이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다르듯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한 가지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해버린다든지 네가 그걸 도를 넘게 한다면 그거 못하게 하겠어. 또는 뭐 그걸 하게 하겠어. 이렇게 해서 이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이 중에 봐봐라. 네가 진짜 이걸 하고 싶으면 차라리 이걸 해라. 그래서 이걸 만드는 사업에 종사를. 게임을 좋아하지. 그럼 게임을 만들어버려라. 야, 게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결국 수학을 잘해야 되네. 아니면 C 언어를 잘해야 되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되겠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얘를, 제가 그래서 한 놈을 그 항공대학교 보낸 애가 있는데 걔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미쳐가지고 엄마가 막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전 얘기입니다. 한 15년 전 얘기인데. 그래서 애를 불렀어요. 그래서 게임 좋습니다. 죽어도 게임 하겠대. 좋아. 그럼 게임 잘하면 뭐가 좋냐? 그랬더니 그 당시 누구였죠?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프로게이머? 요한이. 무슨 요한? 임요한. 임요한이 막 한참 저기 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대요. 그래서 임요한이 아니더라도 게임을 잘하면 조종사가 될 수 있다. 인류 조종사가. 지금 조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너네들이 게임에서 조종하듯이 전부 다 버추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게임을 잘한다면 조종사가 되죠. 항공학과를 한번 가보자. 꼬셨어요. 그래서 진짜 항공대를 갔습니다. 파일럿이 돼서 파일럿이. 알겠죠? 그렇게 해서 아이한테 동기부여를 해주면 나랑 같은 방향이고 나의 취미와 부합되는 것이고 그것이 출세를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면 얘가 뛰어듭니다.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막지 말고 함께 참여해서 충동을 시켜주고 더 분위기를 업시켜주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주면은 더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요걸 이해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네가 지금은 수학하기 힘들지만 수학이라는 원래 힘든 거란다. 근데 수학을 잘하면 결국 이 그룹에 들어갈 수 있고, 그죠? 이 그룹에 들어가면은 결국 창조적 소수자가 되면은 진짜 성취감이나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단다. 예. 그래서 요 학문과 이 기술, 정보와 통신 기술, 이것이 총융합돼서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드론이니, 로봇이니, AI니,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데이터 산업 안에서 그 데이터들도 전부 다 이것들이 쌓여서 되는 거예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떤 데이터냐면 모든 수학 능력 시험하고, 공무원 시험하고, 그 다음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나온 문제들을 다 분석했어요. 데이터로 다 만들어서 대동법에 관한 문제 쫙 골라내고, 또 그 다음에 균형법에 관한 문제, 임진왜란에 관련된 문제 쫙 골라내 보니까 너무 뻔해요. 문제 묻는 게 다 그게 그겁니다. 육하원칙을 묻고 있어요. 어떤 문제는 어디서를 묻고 있고, 어떤 문제는 언제를 묻고 있고, 어떤 문제는 누구냐를 묻고 있고, 어떤 문제는 왜를 묻고 있고, 전부 다 그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요걸 되게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요걸 잘 들여다보시고, 알겠죠? 이 그림은 네이버 어디에도 없어요. 내가 그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손에만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그래서 요걸 잘 들여다보시고 우리 아이를 어디다 배치시킬 것인가.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요걸 좋아한다면 미끼를 던져서 이 중에 컴퓨터 가운데 또는 미디어 쪽에 어디에 뛰어들 수 있도록. 우리 아이가 춤을 좋아한다. 춤은 예능은 비언어적인 것들입니다. 언어가 필요 없어요. 그런 애들 수학할 필요 없습니다. 수학하라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국어, 영어, 수학할 필요 없어요. 그건 뭐냐? 몸으로 몸빵하는 겁니다. 몸으로 표현해요. 거꾸로 빙빙 도는 게 뭐죠? 비보이? 뭐 이런 것들이 수학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몸으로 해내면 되는 건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대로 비언어적 특성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듣는데,
또는 음악을 만드는데, 그죠? 또 어떤 아이들은 그리는데, 뭔가 설치하는데, 어떤 애들은 몸으로 축구하고 야구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 모든 범주, 어떤 범주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있는 애들 있잖아요. 축구도 좋아하긴 한데, 게임도 좋아하고, 공부는 싫어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가 잘 구분해서 잘 로케이션, 위치 지어주고 네가 가야 될 방향이 이쯤이 아닐까라고 그 레이싱에 넣어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엄마로서 할 일입니다. 대신 밥 먹어줄 수 없잖아요. 아이 대신 잠 자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은 밥상은 차려줄 수 있습니다. 그죠? 메뉴는 정해줄 수 있어요,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어머니들이 하실 일들은 적어도 이 안에서 우리 아이를 뭘로 키울 것이냐, 소수의 창조자로 키울 것이냐, 아니면 그냥 대중으로 키울 것이냐. 그래서 되게 이런 잘못된, 그래, 무조건 법대 가야 돼, 서울대 법대 가야 돼, 서울대 의대 가야 돼, 서울대 의대에 가려고 노력하다가 안 된 애들은 평생 열등감 속에 찌들어 삽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대 간 애들은 고대 때문에 열등감 가져요. 고대 간 애들은 서울대 간 애들 때문에 열등 같습니다. 서울대 간 애들은 고대 애들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윤석열 사단이 지금 권력을 잡았잖아요. 오세훈이 완전히 꽁 떨어진 매가 돼버렸어요. 아니, 뭐죠? 끈 떨어진 매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세훈이 고대법대 나왔잖아요. 고대법대는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 법조계에서 고대법대는 대단했었는데 지금은 서울대법대가 판을 치고 있으니까 고대법대는 학교를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엘리트 그룹 안에서는 또다시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 못 받는 오세훈이 지금 관심 받으려고 프랑스 파리 가서 연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을 새로 지을 거야. 또 뭐 어디에 뭐를 만들 거야. 뭐를 만들까 하면서 관심 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한테 최고 꼭지점을 하나를 딱 정해, 여기 가야 돼! 이거 못 가면 안 돼! 라고 하면 계속 아이는 평생 열등감 속에 찌들어 삽니다. 그래서 뭐가 되든지 네가 있는 그곳에서 네가 최고면 되는 거야. 우리 모두가 서울대 법대를 바라지만 너는 차라리 충대 사학과를 가. 천사연 선생님처럼. 그래서 아주 그 역사를 잘 가르치고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 작가가 돼, 차라리. 역사 소설가가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한 아이의 인생 성취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회 엘리트를 온 사회가 다 지향하는 그런 쪽으로 몰고 가지 말고 약물듯이 그쪽으로 몰고 가다가 거기서 탈락하면 영원한 낙오자로 만들지 말고 엄마가 제일 잘 감싸주고 포근하게 해주고 너를 프리하게 키우겠어라는 의미는 프리가 놔먹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가 어느 방향으로 가도 엄마는 말리지 않아.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뭐든지 할 수 있게 놔줄 거야 라는 의미의 프리해야지 공부 안 하고 마음대로 놀아도 괜찮아라는 그런 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해봤던 그런 시행착오를 아이한테 반복시키지 않을 필요가 있잖아요. 학원 강사인 저는 학원에서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노하우가 엄청, 지난번에 우리 매니저님 이거 자료 선생님이 다 만드셨어요? 내가 다 만들었어요. 근데 나 죽어버리면 쓸 데가 없어집니다. 그냥 이거 다 죽고 누군가가 지금 새로 열심히 또 만들겠죠? 그거 보면은 이것만 못해요. 그것도 열심히 해서 걔가 또 잘 만들었어요. 근데 걔가 또 죽어버리면 또 단절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단절이 심한 게 교육계예요. 학교도 마찬가지. 열심히 잘 가르쳐서 학교 선생님이 갖고 있는 교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나름대로 프린트도 있고 그것을 누구한테가 전해주고 그 후배가 그보다 더 좋은 걸 또 만들고 우리가 그 유전이나 사회에서 그 사회 발전이나 유전적으로 DNA가 유전되는 것을 봤잖아요. 점점 나아지는 것을, 진화하는 것을 그렇게 진화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특히 교육계에서는 그게 되게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어령 선생이라고 아주 우리 한국학에 있어서 빼어난 선생님이 계시지만 그 사람 갖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송되지 못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범주를 쭉 보여주고 자, 네가 뭐가 될래? 이 안에서 한번 우리 골라보자. 그래서 엄마들이 이걸 지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질문. 범범님, 질문. 아니, 아까 그렇게 떠들더니 둘이. 고민이 많이 돼서.
고민이? 어떤 고민이?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니까 그거를 이제 하고 싶어도 끌고 가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제 끌고 가지 말고 끌려가 주세요. 엄마가 끌고 오려니까 힘들죠. 끌려가면 아이들이 마음대로 하는데. 그러니까요. 끌려가면서 네.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 훈련시키는 걸 봤어요. 제가 그걸 유심히 봅니다. 교육적이에요, 되게. 근데 우리 교육학에서 하고 있는 방법하고 똑같아. 강형욱인가, 걔가. 그래서 강아지를 끌고 갈 때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이 아이를 기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이 기르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마구마구 끌려다니지 말고 절대로 이렇게 목줄을 놓지 말고 통제, 그 다음에 보상, 잘하면 보상, 이런 것들을 해내가야 된다. 그걸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 이유가 뭐냐? 엄마가 어겨버려, 규칙을. 애하고 정해놓은 규칙을 엄마가 제대로 못 지켰을 때는 그 규칙이, 룰이 한번 무너져 버리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사춘기 때는 되게 그런 것들이 예민하거든요. 그 감정을 건드리는 포인트가 되게 섬세하고 예민해요. 그래서 그것도 잘 체크해서 그 시기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사춘기는 애들이 막 쏘가리처럼 막 쏴대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감각의 모든 감각기관을 다 활짝 열어놓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기니까 잘 여기다가 좋은 것들을 넣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리액션 해주고 반응해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20살 때까지, 지금 부모님 20살 때까지 얘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가 막 지금 갑자기 막 고민이 되고. 지금도 이렇게 좀 잘돼 있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한다고 그랬는데,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자기 주도적이 돼요. 책에서 길을 찾게 됩니다. 책 안에 다 길이 있어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책 한 권을 썼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걸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읽은 거나 마찬가지죠. 책을 10권 읽으면 10사람의 인생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겹을 보다 보면은 뭔가 길이 생겨요. 아, 나도 이렇게 가야겠다. 나도 이 사람처럼 여행가가 돼야겠다. 나도 이 사람처럼 뭐 F툰 작가가 돼야 되겠다. 나름대로 그런 방향이 설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독서, 책을 많이 읽히는 겁니다. 다 경험해 볼 수 없잖아요. 엄마들이 맨날 데리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학원을 많이 다니는 것보다 좋은 책을 많이 읽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책방을 자주 데리고 가고, 도서관에 가서 제가 책을 고를 수 있도록 하고, 책 고르는 법, 또 책 읽는 법, 이런 것들을 지도해주고, 읽고 나서 다시 또 쉐어하는 거, 공유하는 거, 생각을,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는 게 좋아요. 또 뿌띠님. 2, 3학년 애들은 뭐하고 놀아요, 좀? 2학년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운동장을 팠대요. 손으로? 아니요, 삽으로 팠대요. 왜 팠냐니까 그냥 파고 싶었어. 아, 예. 창의적이네요. 요즘 그런 애들 없어요. 또 딸애는? 딸애는 책도 좋아하고 조금 이상적인 딸이에요. 말도 잘 듣고. 근데 조금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자기 주도적인 게. 자기 걸 못 챙겨요. 책을 잃어버렸는데 어떤 책을 잃어버렸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잃어버린 것만 알지 찾아야 될 게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드는 생각이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얘는 좀 신경을, 이제 큰애는 잘하기는 하는데 뭔가 이제는 너무 시스템적으로 맞춰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냥 정형화된. 학교 가고 오면 이제 학원 가고. 부부 중에 누가 그래요? 네? 부부 중에 누구를 닮았어요? 큰애는 아빠를 닮았고요. 작은 애는 저를 닮은 것 같은데 이게 안 좋은 거 말고 있을까요? 그걸 교정하라고 서로 다른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엄마가 큰애는 고쳐주고 작은 애는 아빠가 고쳐주고 그러면 되죠. 아직은 잘 모르겠던 게, 그때는 이제 또 그게 있었어요. 얘는 아직 애기니까라는 생각이, 어떻게 9살이 될 때도 계속 그 생각이 드는데, 큰애는 태어날 때부터 너는 누나잖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갭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때는 아직도 그래, 걔가 뭘 알겠어. 냅두다 보니까 얘가 너무 좀 자유분방하고, 큰애는 저는 안 그러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느 순간 너는 누나잖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조금 연년생이니까 연년생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일 힘들죠. 그 엄마가 진짜 중요해요, 거기서. 아빠보다도 오로지 엄마가 중요하고, 어떤 엄마는 양쪽에 팔벽이 해줘야 되는데 밤새도록 이러고 있어가지고 팔자리에서 죽으려고 그래요. 양쪽 애들이 서로 자기 쳐다보면서 양쪽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운데만 쳐다보고 잔대요. 내가 다 알아요. 지금까지 하도 많이 상담해가지고 고민을 다 알아요. 아니 아들은 이제 한다는 소리가 누나는 엄마만 아니 엄마는 누나만 좋아하잖아. 서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피해 의식을 평생 가질 수 있어요. 평생.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거짓말해야 돼요. 엄마는 너만 사랑해. 괜찮아. 거짓말, 선의 거짓말이 필요해요. 안 믿더라고요. 괜찮아요. 안 믿어도 계속 주입시키세요. 평생 주입시키세요. 그렇게. 근데 이거를 이제 둘째는 되게 마냥 놀려야 되는 건지. 지금은 되게 이제 2, 3학년 되게 가변적이잖아요. 공부 안 해도 되고 막 그러니까 되게 자유롭죠.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습관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공부 습관, 그 다음에 생활 습관, 그리고 엄마나 아빠를 대하는 태도, 또 오빠, 또 동생, 이게 서로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기준을 딱 잡아주세요. 강아지 훈련하듯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주고 되면은 되게 칭찬해주고 점점 되는 쪽으로 유도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공부보다도 습관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